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조용히 무너져가는 무릎과 엉덩이, 다리의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은 계단을 오르다가 평소보다 계단이 가팔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 순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엔 조용히 당신의 몸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균적으로 12초마다 한 명의 노인이 관절 붕괴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90%는 콜라겐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절, 인대, 힘줄, 연골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문제는 65세가 되면 콜라겐 생성량이 30세 때보다 최대 75%나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시지만 채식만으로는 충분한 콜라겐을 생성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정 아미노산과 미네랄, 그리고 조효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식물성 식품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한 콜라겐 영상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채식 대안을 요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엔 식물성 콜라겐 식품 8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리스트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약한 것부터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아마 지금 당신의 부엌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다리 건강과 일상 속 이동성을 되찾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소개할 식품들은 단순히 관절을 지켜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무너진 콜라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계신 위치와 시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식품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호박씨는 식물성 식품 중 아연이 가장 풍부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아연은 콜라겐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 콜라겐을 조립하고 안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고기를 잘 먹지 않는 분들, 특히 나이 든 채식주의자분들은 아연 결핍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나잇 뉴트리언츠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아연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관절 조직이 약하고 상처 치유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겪는 무릎 통증이나 다리 저림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박씨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콜라겐과 관련된 효소의 활동을 돕고 근육 경직을 완화하며 다리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차가운 감각이 드는 분들에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호박씨를 먹을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로스팅하여 자연 유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160도 이하로 구워내는 것이 이상적이며 하루에 약 2스푼 정도를 간식으로 먹거나 오트밀, 수프, 샐러드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오렌지나 빨간 파프리카 등과 함께 섭취하면 아연과 마그네슘 흡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호박씨에는 또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단위에서 결합 조직 회복을 도와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연골이 더 강해지고 경직이 줄어들며 유연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호박씨는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다리와 관절을 위한 확실한 영양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어 무릎이나 엉덩이, 발목의 뻣뻣함을 느끼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하루 2스푼의 호박씨를 식단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식품은 다소 낯설 수 있는 스피루리나입니다. 이 짙은 녹색의 해조류는 보기엔 먹음직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콜라겐 생성을 돕는 데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식물성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스피루리나의 가장 큰 장점은 콜라겐의 핵심 구성 성분인 글라이신과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이 없으면 우리 몸은 손상된 관절이나 인대, 피부 등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복구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스피루리나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루린에는 구리와 철이 들어있어 콜라겐을 생성하는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화약 및 세포 수명 연구.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스피루리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항산화 효소 수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라겐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콜라겐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피루리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몸의 항산화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관절이 손상되고 연골이 마모되며 경직과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스피루리나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죠. 유럽 의학 및 약릭과학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스피루리나를 매일 섭취한 노인들이 8주 만에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염증 지표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체력과 지구력이 향상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먹어야 하고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활성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프리미엄 스피루리나 파우더를 스무디나 주스에 넣는 것입니다. 매일 한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리면 됩니다. 만약 파우더가 번거롭다면 정제 형태로 복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된 안전한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 주스와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 아미노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스피루리나는 작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관절이 약해지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고민이라면 이 초록빛 보물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소개할 네 번째 식품은 다소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치아시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시드를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여기지만 사실은 노화로 약해진 관절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강력한 식물성 콜라겐 지원 식품입니다. 치아시드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 ALA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이미 존재하는 콜라겐 조직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조직은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치아시드는 이러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소를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 치아시드는 완전한 아미노산 구성을 갖춘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글라이신, 레이즌, 프롤린과 같은 콜라겐 생성을 위한 핵심 아미노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죠. 식품과학 및 기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치아시드를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12주 후 관절 통증 지수 감소, 보행 지속 시간 증가, 염증 지표 수치 감소 등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치아시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마그네슘,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뼈의 밀도와 관절 구조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면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힘줄, 연골, 인대가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치아시드는 수분을 흡수해 겔 형태로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원활해지고 이는 곧 콜라겐 생성을 위한 재료들이 더 많이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을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넣고
15-30분간 불리면 푸딩처럼 부드럽게 변하며 소화가 쉬워집니다. 스무디에 넣거나 오트밀, 요거트, 과일과 함께 오버나이트 치아 푸딩으로 즐겨도 좋습니다. 다만 마른 치아씨드를 바로 삼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분을 흡수해 목에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치아씨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의 안정감, 관절의 유연성, 걸을 때 나는 딱딱, 소리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 치아씨드를 오늘부터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접해왔지만 그 효능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콩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관절과 연골 조직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이 가진 특별한 점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니스틴과 다이드제인이라는 이소플라본은 몸속에서 콜라겐 생성 유전자를 자극하여 연골 조직의 복구와 생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한 고령 여성의 피부와 관절, 내 콜라겐 수치가 12주 후 무려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콩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라이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신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콜라겐 섬유를 서로 단단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신이 부족하면 콜라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쉽게 분해되어 관절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낙상 후 회복 속도 저하, 관절 부상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콩에는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여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콜라겐을 생성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염증 억제 효과도 탁월하여 골관절염이나 관절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콩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통증 지수와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에는 가공되지 않은 통콩 형태의 음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에다마메, 르브, 템페와 같은 식품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가공 단계가 적어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두부는 볶거나 구워 먹을 수 있고 스무디에 섞어도 됩니다. 템페는 씹는 맛이 좋아 찜, 조림, 구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우유를 고를 땐 무가당,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3, 4회 이상 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꾸준한 섭취는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 내 마찰음을 줄이며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최근 들어 무릎이 부쩍 약해졌거나 다리 근육이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이 바로 콩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다소 간과하지만 그 효능은 결코 작지 않은 치아씨드입니다. 이 작고 검은 씨앗은 고령자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치아씨드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알파 리놀렌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기존 콜라겐 조직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서서히 콜라겐 조직을 갉아먹는데 치아씨드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씨드는 단백질 함량도 뛰어나며 특히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글리신, 레이진, 프롤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 과학 및 기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치아씨드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무릎 통증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보행 지속력도 향상되었으며 혈액 내 염증 수치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씨드에는 마그네슘, 칼슘, 인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여 뼈 건강과 관절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콜라겐 구조물이 약해지고
회복도 더디게 되며 작은 충격에도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또한 치아씨드는 물을 흡수해 부풀면서 젤리 같은 식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액질은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콜라겐 합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법으로는 치아씨드를 사전에 1530분 정도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불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하루 12스푼 정도를 스무디, 오트밀, 요거트 혹은 과일 푸딩에 섞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마른 상태로 바로 삼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도에서 팽창해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씨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의 안정감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트딱딱 혹은 뚝 하는 마찰음도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걷는 동안 관절 소리가 심해졌거나 움직일 때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치아씨드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7번째 식품은 고령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콩입니다. 콩은 단순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아니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관절 회복을 도와주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제닌과 다진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내분비약 및 대사 저널에 게재된 임상 실험에 따르면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한 60대 여성들은 12주 만에 피부와 관절의 콜라겐 농도가 평균 4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효과는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부담이 줄어들고 걷는 동안 고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실제 보고도 많습니다. 또한 콩에는 레이진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콜라겐 섬유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신이 부족할 경우 생성된 콜라겐의 내구성이 떨어져 쉽게 손상되거나 분해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콩은 칼슘과 철분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들 미네랄은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효소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관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콩은 강력한 항염 성분도 지니고 있어 염증 반응으로 인한 관절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콩 섭취는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C반응 단백질과 TNF-알파 등의 염증 지표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 완화 이상의 전반적인 관절 건강 회복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섭취 시에는 가능한 가공이 적은 형태인 삶은 콩, 두부 또는 템페를 권장합니다. 두부는 볶거나 굽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으며 템페는 질감이 단단하여 볶음 요리나 구이로 제격입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무가당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콜라겐 생성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 4회 콩 기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콜라겐 파우더나 비싼 보충제를 먹기보다는 내 몸이 익숙한 음식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관절의 불안정성, 균형 문제, 이동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콩 한 그릇으로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8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보기에는 평범해도 고령자의 콜라겐 생성을 돕는 특별한 힘을 지닌 고구마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진 이 뿌리 채소는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풍부한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이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세포인 섬유화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 피부와 관절 조직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피부과학 탐구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비타민 A를 보충한 실험군은 피부 콜라겐 밀도가 33% 증가하였으며 관절 조직에서도 유사한 회복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고됐습니다. 이 수치는 고구마의 섭취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관절 건강 회복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구마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 사이를 연결해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구조를 더욱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는 염증을 줄여주는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 색소 성분은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줄여주며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조직 손상을 막아줍니다. 식품과 기능성 전월의 임상 실험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성인이 염증 수치가 40% 낮아지고 관절 경직과 통증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고구마의 섭취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찌거나 굽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의 튀김은 고구마가 가진 항산화 성분을 파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껍질째 섭취하면 섬유질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높아져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강황을 살짝 넣어 으깨 먹거나 국이나 찜 요리에 큐브 형태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고구마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혹시 관절이 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근육 회복이 느려졌다면 고구마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콜라겐 회복에 있어서 고구마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번에는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과일, 키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키위는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성 식단을 따르는 고령자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있어 필수적인 영양소로 콜라겐을 형성하고 안정화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돕습니다.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관절 조직이 약해지며 피부는 처지고 잇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이 높은 참가자들은 피부 내 콜라겐 수치가 33%도 높았고 나이가 들면서도 관절 통증이 현저히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 크기의 키위 한 개에는 무려 70mg 이상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을 가볍게 초과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 권장량을 넘는 수준의 비타민C를 꾸준히 유지해야 콜라겐 재생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도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미 생성된 콜라겐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관절이 뻣뻣해지고 연골이 약해지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것은 관절 건강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또한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를 돕고 소화를 개선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저하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키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영양소가 보다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생으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추가적인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장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껍질의 질감이 거슬린다면 슬라이스하거나 스무디로 섞어 마셔도 됩니다. 조리할 경우 비타민C와 효소가 파괴되므로 가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개의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몇 주 안에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아침에 느끼던 뻣뻣함이 줄어들며 피부의 탄력,
또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과일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키위를 여러분의 회복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작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한 콜라겐 회복 식품으로 자주 간과되곤 합니다. 우선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나이가 들면서 더 빠르게 분해되는 콜라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공해, 가공식품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매일 생성되는 자유레디칼은 콜라겐 섬유를 파괴하지만 비타민 A는 이들을 중화시켜 피부와 관절의 퇴화를 늦춰줍니다. 분자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콜라겐의 분해를 늦추고 그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과 피부가 더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것이죠. 또한 해바라기 씨에는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미리양 원소는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여 콜라겐 생성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령자 중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직 재생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해바라기 씨, 아점비 8약 1온스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에 달하는 셀레늄을 제공하므로 매우 효율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바라기 씨는 리놀레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6 지방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보습과 탄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건조와 얇아짐으로 인한 콜라겐 손상을 방지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리놀레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가 얇아지거나 건조해지는 증상이 23%가량 감소했습니다. 해바라기 씨의 좋은 점은 가공이 필요 없고 간편하게 식단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 먹거나 무염으로 볶은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 요거트, 오트밀 위에 뿌리거나 곱게 갈아 수프나 스무디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한두 스푼씩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콜라겐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준외로 많은 고령자들은 관절의 유연성이 개선되고 피부가 탄력을 되찾으며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해바라기 씨는 노화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주는 탁월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이 강력한 씨앗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